주식회사 대담바이오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는 이 박민희 박사님, 박민희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담바이오의 박민희입니다. 제가 여기 BCC에 2021년부터 계속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참석을 하면서 늘 이 자리에서 많은 스타트업들, 바이오 벤처들이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또 볼 수 있는 자리였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연구 내용도 알 수 있었던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이제 다른 벤처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 이제 BCC 미래의학 연구재단이랑 인연을 맺게 되어서 계속해서 참가를 하면서 올해 최근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담바이오의 대표 자격으로 오늘은 참석을 했고요. 사실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연구들을 해왔고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뭘 하려고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지, 대담바이오라는 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위 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3D 세포 배양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약물들을 스크리닝하거나 독성이나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2차원의 세포 배양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3D 세포 배양 플랫폼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D 셀 컬처 플랫폼은 단일한 평면 위에 세포 배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 3D 형태의 우리 몸의 형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올겐을 제대로 미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나 ECM이나 산소, 약물 농도 구배 등 이런 것들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면역세포나 조직세포 간의 반응 관찰도 어렵습니다. 약물 반응 결과에 대한 신뢰도나 예측력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D라는 구조적으로 좀 인체 조직과 가까운 형태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나 기질 간의 상호작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2차원적인 환경에서 약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직 내부로 약물 침투도를 보거나 반응을 정량화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 목적에 맞는 그런 물질들과 공배양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면역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 반응 분석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세포를 3D로 만든다, 구조를 모델링한다라고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3차원 세포 배양체와 내가 목적 가지고 있는 세포를 함께 배양을 할 때 좀 세포 간의 간섭이 없이 분리를 해서 좀 공배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나 분비된 물질들의 정밀 반응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구조를 활용한다면 면역세포 침투나 염증 반응, 약물 감응 등 실제 질환 환경을 모사하는 데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얻어진 다양한 실제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의 그런 기반의 유효성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한참 주목을 받고 있는 동물 실험 대체법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인비보 모델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이 정량 분석이나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기반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스크리닝하는 데도 적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그 과기부에서 주시는 개인 연구 지원 사업을 신진 연구부터 중견 연구까지 계속해서 7년 이상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선행 연구 내용은 제가 중견 연구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의 인비트로 플랫폼을 개발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잘 아시겠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면역 세포가 자신의 활막 조직을 공격하면서 만성 염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활막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연골이나 뼈가 파괴가 되고 관절 변형이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가 앓고 있고, 치료에는 최근에는 면역 억제제인 드마드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논문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학교 여기 계신 이강원 교수님과 그다음에 경상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민규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환자의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크 시노비오사이트 염증을 유발하거나 조직 파괴의 핵심이 되는 세포를 환자로부터 얻어서 3D 스페로이드를 형성을 하였고 실제 염증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랑 공배양을 했을 때 약물 평가에 적합한 플랫폼인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3D 스페로이드를 형성할 때는 트랜스페로라고 하는 스페로이드를 균일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스페로이드 키트를 활용을 해서 세포를 키웠습니다. 그랬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200마이크로미터 직경에 균일한 스페로이드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사진은 7일까지만 보여지긴 하는데 약 한 달 가까이도 장기간 배양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 하단에 형광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세포가 그냥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치나 구조가 재배치가 되면서 실제 조직 환경에서의 그런 산소라든지 영양분의 확산, 그다음에 세포와 기질 간의 상호작용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인체의 생리학적인 구조를 좀 더 미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3D 스페로이드 모델로 활용을 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A 환자 유래해온 스페로이드를 가지고 환자한테서 얻은 PBMC를 같이 공배양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생성이 많이 되는 것을 그 면역 반응을 유도를 했더니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가 되고 대식세포의 그 폴라리제이션도 증가가 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발현도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실제 환자 세포와 면역세포 공배양을 통해서 이런 인비트로에서도 이 염증 환경을 재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인비트로 스페로이드 플랫폼도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좀 더 병리학적인 모사를 하기 위해서 TNF 알파를 처리를 해서 좀 더 이 세포들을 더 자극을 시켜서 염증 환경을 더 활성화시키는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당연히 TNF 알파 처리해서 더 활성화를 시켰더니 활성산소 발현이라든지 ADH 방출이라든지 염증성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쓰고 있는 드마드 약물 중에 MTX라는 약물을 처리를 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염증 지표가 완화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플랫폼이 약물 반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5명의 환자로부터 세포를 가지고 와서 환자 맞춤형 스페로이드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TNF 알파로 염증 환경을 만들고 드마드 5종의 약물을 처리를 해서 스크리닝을 쭉 해봤습니다. 염증 환경과 약물 처리 결과 항염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ADH나 ROS, 인터루킨과 같은 지표들을 분석을 했을 때 환자별로 그 스페로이드에서 반응성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결과들을 가지고 퍼스널라이즈드 드럭 센시티비 맵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이 연구를 통해서 환자 유래 3D 스페로이드 모델을 구축하고 스페로이드를 면역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약물을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환자 간의 약물 민감도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으로 제한이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실제 환자별로 민감도 지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치료를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가지고 그러면 좀 다른 연구를 해보자 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성대겸 박사님 연구팀과 함께 저희가 또 새로운 고분자를 합성을 해서 좀 이 약물 스크리닝, 후보 물질의 스크리닝 플랫폼으로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만든 고분자는 페로센이라는 물질을 가진 고분자이고요. 이 페로센은 활성산소가 많이 있으면은 여기 페로센의 철 이온이 산화 전환이 일어나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 입자의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담지하고 있는 약물들이 방출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때 드마드 약물 중에 난용성이기 때문에 좀 사용 빈도가 낮은 설파살라진을 선택을 해서 이 방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출된 설파살라진은 NF-카파비 경로 활성을 억제를 유도를 해서 항염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검증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페로센 고분자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해서 NMR과 DLS 템을 통해 가지고 고분자가 잘 합성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 과산화수소 환경에서 이 설파살라진이 방출이 될 때 나노 입자가 깨지기 때문에 나노 입자의 구조 사이즈라든지 설페이스 차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ROS의 센시티브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NF 알파를 처리를 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현이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 관절 내 염증 환경을 앞에 연구처럼 이제 모사를 했고요. 그 염증 환경에서 이제 만들어진 고분자를 처리를 해서 어떻게 염증 조직들이 변화가 있는지, NF-파비의 경로를 어떻게 차단하는지를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인비보상에서도 강에다가 주사를 해서 인비보 결과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만들어진 염증 환경의 RA 그 3D 스페로이드 플랫폼에다가 약물을 처리를 했더니 ADH가 감소를 하면서 세포 독성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ROS 정량 분석을 통해서 활성산소의 발현량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SMA나 세포의 응집도를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앞에서 봤던 항염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섬유화 효과도 얘네 이 플랫폼에서 이 폴리머가 이 나노 입자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NF-카파비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인 P65나 P50, P105 같은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이 나노입자 처리 후에 감소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NF-카파비 경로에서 이런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해서 최종적으로는 항염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고요. 대식세포에서도 이 나노 입자를 처리를 했을 때 염증성 NO 대식세포 마커인 CD86이나 CD68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봄으로써 대식세포 극성이 억제가 되면서 극성화가 되는 게 억제가 되면서 면역 환경이 염증 환경에서 항염 환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조군으로 사용했던 APS 유도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도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콜라겐을 유도시킨 마우스 모델 CIA 유도 마우스를 활용을 해서 인비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CIA 모델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전임상 모델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주 2의 정맥 주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관절의 지금 류마티스가 유도된 이 관절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 클리니컬 스코어를 확인을 했을 때도 유의적으로 감소를 해서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히스톨로지를 통해서도 염증이나 연골, 뼈 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ROS의 환경에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페로센 고분자 기반의 나노 입자를 합성을 했고, 염증 환경을 모사한 3D 시노비얼 하이퍼플라지안 모델에서 항염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인비트로 모델뿐만이 아니라 인비보 모델에서도 유사한 일관된 항염 효과를 확인을 함으로써 이 플랫폼이 동물 모델로 대체가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 모델을 3D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스페로이드나 올가노이드, 바이오 칩과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왔었고, 그런 질환 모델들을 연구를 하면서 실제 실험에서 저희가 세포를 시딩하고 약물을 처리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연구자들의 수작업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좀 배양의 효율성이나 분석 자동화의 한계나 부족을 좀 경험을 하면서 이런 보다 좀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한 3D 세포 공배양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담바이오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뭘 하고 싶어 하는 회사인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장하게 들려지는데요. 네, 저희는 그래서 자동화가 가능한 균일한 스페로이드를 만들어서 고속 대량 실험의 기반을 좀 제공을 하고 면역 세포와의 공배양 그리고 뭐 면역 세포가 아니더라도 실험 목적에 맞는 다른 세포들과의 공배양, 약물들과의 공배양을 통해서 정량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 생체 환경을 모사하고 여러 가지 분석 모듈을 장비에 적용을 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의 자동 리포팅을 하는 시스템을 좀 제공을 함으로써 실험 효율을 향상하고 인건비나 시간을 절감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미 다 파악이 되셨겠지만 저희의 고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들 그리고 화장품 연구소들도 될 거고요. CRO들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세포 공배양의 기반으로 스크리닝이 좀 부족하거나 데이터 분석 속도가 느려서 빠르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을 때 그리고 면역 반응 평가 모델이 부족할 경우 저희가 면역 세포 공배양 모델을 제공하거나 하이스루프 스크리닝 AI 자동 분석 서비스 면역 세포 침투율이나 활성화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이런 플랫폼들, 자동화 플랫폼들을 27년 정도에 정식 런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자동화 장비 POC나 분석 시스템에 대한 MVP 정도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장비 파일럿을 통해서 내후년에 정식 런칭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과제 수주라든지 뭐 특허 확보라든지 차근차근 하나씩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올해도 감사하게도 그 중견 연구에 수주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좀 확보를 한 상황이고 청년창업사관학교나 또 이번 달에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IP날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지재권 확보도 좀 하면서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기술을 좀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음번에는 제가 더 많은 데이터들과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드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가 투자 검토할 때만 해도 저 영상이 없어서 이걸 퍼즐을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딱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제 파에 올라간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이어서 바로 Q&A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네, 대담바이오는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게 두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이제 리포트가 이제 나오는데 그 뭐 세포 사멸, 뭐 침투도 사이토카인 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그 오가노이드 면역 세포 관련된 공배양 방식의 이런 어떤 그 제품들 이런 것과 관련된 경쟁자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어떤 뭐 재현성이나 뭐 환자 맞춤성 뭐 고처리량 자동화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이 더 대담바이오가 더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강점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경쟁사 같은 경우 제가 장표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일단은 스페로이드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는 인스페로라는 스위스 기업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스페로이드로 뭔가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크게 뭐 매출을 내거나 하는 기업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페로이드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대신에 그 스페로이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랑 공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공배양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로이드는 스페로이드만 만들거나 올가노이드는 올가노이드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저희가 한 2달 전이었나요? 그 지난달에 이제 삼성에서 그 동물대체 시험법 스크리닝 뭐 시험 분석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물대체 시험법에 대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하지만 이게 어떤 세포랑
그 상호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들과 상호작용의 결과까지 보여주겠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3D 스페로이드나 올가노이드가 아닌 경우에서는 바이오 칩 안에서 이제 공배양을 해서 제공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칩에서는 여러 채널들을 구현을 하면서 여러 세포들을 함께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3D 세포 구형체를 가지고 공배양까지 제공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 부분 네, 지금 아까 데이터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약물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영상에서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분석 모듈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푸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분석 모듈을 적용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스페로이드나 3D 모델을 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얻는 데이터가 사실 이미징 데이터였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사실 아래 하단에 이제 현미경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렇게 현미경이 있다면은 저희가 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세포의 모양이라든지 현광 염색을 했을 때 그런 발현되는 사이토카인들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세포들이 어떻게 전이가 될 때 이동을 하는지라든지 이런 좀 그 형태적인 부분, 형태학적인 부분에서도 분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세포를 적용했냐에 따라서 면역 세포를 적용해서 면역 환경에 대한 결과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세포를 적용해서 아니면 ECM과 관련된 그런 세포의 기질과 관련된 것들의 결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고객사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실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연구비 받기 힘든데 중견 연구비 올해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 매트리젤에다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맞습니다. 세포를 넣으면은 이게 스페로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안에서는 그 스페로이드 만드는 특별한 다른 메소드하고 다른 무슨 특징이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키트를 활용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키트를 만들 때에 이제 적용되는, 그러니까 세포가 뭉쳐질 때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계속 3D 셀컬처 플랫폼을 연구하면서 ECM을 계속 집중을 해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세포끼리 당겨지면서 뭉쳐지는 형태, 그리고 단순히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뭉쳐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용해서 다양한 키트에서 세포를 이제 그 3D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마우스 sar코마에서 얻어진 ECM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스페로이드를 저희가 분석하는 데만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임플란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티슈 리제너레이션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마우스 sar코마에서 얻은 매트리젤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3D 세포 배양체를 형성을 시키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하우는 기업 비밀인가요? 네, 조금 더 구축을 그러니까 해서 아까 보니까 휴백셀하고 뭐 FLC인가 그거를 사용하셨다고 돼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컨디셔닝 미디어가 스페로이드를 더 잘 만들게 하는 건가 보죠? 미디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예. 그걸 구축한 저희 그냥 뭐 셀컬처 웰 플레이트 같이 그런 여러 플레이트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웰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에서 그 좀 더 세포끼리 인터랙션을 잘하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휴백셀을 같이 길러요? 네. 그럼 아까 스페로이드가 보여드렸던 잘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스페로이드는 그 환자한테서 얻은 FLS 셀이랑 휴백을 함께 뭉쳐서 만든 거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많이 했던 건 고형암 쪽을 많이 했는데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에피셀리아 셀이기 때문에 잘 안 뭉쳐지고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ECM을 잘 발현해내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함께 섞으면은 이 종도 뭐 한두 종만 섞는 게 아니라 3종, 4종까지도 확장해서 구현을 시킬 수가 있고 ECM 발현 정도나 탄탄한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코칼처 할 때 밑에 그 이뮨셀들은 그냥 2D로도 하시는 거죠? 네, 2D로 했고 서스펜전 샌들은 그 주변에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끝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저희 그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 대표님이 그 인스페로라는 회사를 언급을 주셨고, 인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토탈 펀드레이징한 금액이 한 35 밀리언 US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은 러프하게 한 500억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지분 다일루션이 한 25%,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한 2천억 이상은 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 프라이빗 컴퍼니 비상증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는 심지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동물 실험을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는 이 시장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갔다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실은 대담바이오의 그런 미래의 그런 포텐셜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극초기 기업일수록 이 탄탄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대표님은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 이미 청창사가 되셨고 그 전에 이미 그 중견 과제를 충분히 확보하실 그런 만큼 그런 펀딩에 대한 그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인천으로 가셨나요? 네, 인천에. 네, 또 인천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인천 소재 펀드 중에 혹시 아직 소진이 안 되신 펀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주의 깊게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